오늘은 최근 비트마인 업데이트와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이런 거 실제로 옮기진 않았지만 이런 이슈들로 시장 전체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비트마인의 재무적인 부분과 또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이 양자 이슈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마인 같은 혁신주에 가까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위대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꼭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업 안으로 들어와서 6개월짜리 혹은 12개월짜리의 시야로 투자를 하시면요. 결국에 그 끝에서는 비트마인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린 투자자들 대부분은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정확히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을 톰리의 주머니 채우기 위한 사기 회사라든지 아니면 비트마인이 단순 이더리움의 레버리지성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자분들도 여러 보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비트마인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마인은 엄연한 기업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현재 비트마인은 424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자산 가치는 약 12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주요 내용만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약 424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이더리움 가격 2,985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 보유액은 약 12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또 현재 현금은 약 6억 8,200만 달러, 비트코인은 변동 없이 193개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투자인 악토 투자에서 3,80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권은 2억 달러짜리 미스터 비스트의 비스트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 주식수는 물론 예측치이긴 합니다만 약 4억 5천만 주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재 비트마인의 내부를 보면요. 현재 비트마인의 내부는 30.23불인데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마인의 가격을 약 28.5달러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비트마인의 프리미엄은 0.9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트마인은요. 총 자산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으로선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의 스테이킹 현황도 보면요. 점점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도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보유량인 424만 개에 약 47% 정도가 되는 200만 9,2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2026년 1월 26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 1월 19일 날 업데이트 해드린 표와 비교해보면요. 일주일간 약 17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추가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의 수익표도 보면요. 비트마인은 현재 기준으로 1년에 약 1억 6,800만 달러 스테이킹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1일 단위로 보면요. 매일 46만 불, 한화라면요. 약 6에서 7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이슈 때문에 이 부정적인 시장 심리가 굉장히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엔화 트레이드 이슈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 자체 소식을 보면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퍼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요. 매주 뭔가 하나씩 터지고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것에 서서히 그리고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주식시장의 혼돈이 그윽하고 그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크게 조정이 될 때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다 항복하듯이 매도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이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트마인을 예로 보시면요, 바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비트마인의 주가입니다. 가격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막대 그래프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기관의 보유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기관의 보유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 2025년 10월부터 11월 그리고 12월로 갈수록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관 보유량은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야, 비트마인 안 좋아, 도망가 이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들고 비트마인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 항복하고 떠나고 있을 때 스마트 머니는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2026년 1월에 들어서도요, 기관들은 계속 비트마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마인의 기관 투자자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빅네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첫째로 모건 스탠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시그라고 불리는 월가의 최상위권 금융회사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보이고요. 뭐 블랙락, 뱅가드, 판테라, JP 모건, 그리고 찰스 슈왑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셋도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항복하는 동안 비트마인을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업을 하시면서 부업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본인의 투자 힌트로 삼으시길 바라고 제발 혼돈의 뉴스들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뉴스에 현혹이 될수록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방해를 받고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에 자산을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시 경제가 흘러가는 곳에 자산을 넣어둬야겠죠. 매일 쏟아지는 그런 실시간 뉴스가 아니라요. 그게 안전한 거죠. 제가 보여드린 이 기관들은요,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우상향하는 곳에 베팅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들의 품속에 자신의 자산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트마인은 매우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대략 한 50%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트마인은 거의 한 그의 2배, 즉 100%에 가까운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지금 20불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60달러까지도, 그리고 그 반대로 언제든 20달러 초반 혹은 그 밑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은요, 비트마인 같은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변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좋은 것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안 좋은 방향성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이런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요, 이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비트마인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본인의 업무 시간에 이 주식 차트 뚫어져라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그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 차트는요, 크립토 퀀트에서 나온 차트예요. 보시면 이 하얀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현재 약 2,90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파란색 선, 이거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보유량이에요. 즉 공급량인 거죠. 근데 이 파란 선을요,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보시면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이죠. 2023년에는 약 2,300에서 2,400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쭉 시간을 흘러서 약 1,600만 개까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검증 대기 Q와 함께 보면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선, 이 진입을 원하는 Q죠. 즉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양이 이 파란색 선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 사이드는 이 빨간 선이 있죠. 이거는 출구 Q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더리움을 팔고 나가는 양을 이더리움을 사고 싶어하는 양이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요가 미치도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약 30% 정도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다고 하고 따라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쉽게 예로 들면 우리가 쌀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쌀 종류가 A와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A쌀은 3개가 남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B쌀은 100개가 남아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쌀을 사시겠나요? 당연히 3개 남은 게 이게 뭔가 좀 인기가 있고 더 상품성이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은 과거 100개의 잔고량에서 점점 이 3개짜리 잔고량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명백한 디플레이션 자산인 거고 그만큼 희소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공급이 줄어드는 사이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만약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더리움의 가격에서는 대규모의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숏 스퀴즈가 뭔지 짧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숏 투자자들은요, 이 비트마인의 하락 베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트마인의 주식이 현재 예를 들어서 30불인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서 현재 가격인 30불의 주식을 팔고요, 나중에 비트마인의 주식 가격이 한 주에 20불 정도로 내려오면요, 그때 다시 사서 돌려주는, 그러면서 그 10불의 차이 있죠, 그 10불의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 이 숏 투자자들의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요, 비트마인의 가격이 30불에서 안 내려가고 갑자기 60불까지 올라요.
그러면 이 숏을 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버티면 진짜 망해버리니까 이 손실폭을 줄이려고 주식을 급하게 사서 갚게 됩니다. 즉, 이 숏 투자자들의 강제 롱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숏 투자자들이 항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숏스퀴즈라는 건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 오르는 주가 때문에 강제로 롱 주식을 사게 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마인에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죠. 이 TVL, 블록체인의 총 예치 자산을 보면요, 이더리움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 폴리건, 아비트럼, 플라스마, 뭐 트론, 베이스 등등 그 외의 모든 체인들과 비교를 해도요, 이더리움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아직 그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중요한 건 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건 가격을 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이 이더리움의 성장성이 여기 보이는 이 경쟁사들에게 밀려날 거다 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간혹 이 경쟁 코인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 경쟁 코인들이 진짜 경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이더리움과 맞먹었을 때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더리움의 월간 사용량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25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요,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선이 이더리움의 수수료고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의 사용량인데요. 2021년을 보면 당시 NFT 붐이 불면서 사용량도 많아지면서 좋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 수백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더리움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그에 따른 수수료는요,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성률을 그래프로 보면요, 눈에 보이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떤 체인도 이더리움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는요, 두 회사가 근접치에 있을 때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은 현재 이 새 금융 거래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제가 X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대형 증권사인 블랙락의 2026년 테마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더리움이 현재 토큰화된 자산의 65%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조금 재밌었던 게, 제가 초창기에 비트마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고속도로다, 즉 인프라스트럭처 인데 이 비트마인은 그 위에서 실제로 돈을 쓸어 담는 플레이어다, 즉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블랙락의 리서치에서는 이더리움이 톨게이트로 비유가 되었어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요, 뭐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의 최대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가 아닌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더리움만이 멈춘 적이 없고 현재 가장 안전한 결제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기존 금융은요, 새 금융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안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측에서도요, 최근 양자 컴퓨터 이슈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전담 팀과 예산까지 책정을 했어요. 따라서 실제로 양자의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자산 또한 이더리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비트마인의 13F 자료인데요. 보시면 비트마인 투자자 100% 중에서 22.11%가 기관들의 수량이에요. 즉 현재는요, 총 비트마인의 78%를 일반 투자자가 들고 있는 거고 기관은 22%,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검증이 된 다른 회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요, 테슬라는 기관 투자자 보유량이 52.63%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팔란티어 있죠. 팔란티어는 기관 투자의 보유량이 61.58%로 잡힙니다. 즉 비트마인 같은 이런 소형 혹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요, 기관 비중이 낮은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시총이 좀 작고 이 구조 자체도 좀 복잡하고 시장이 이해하는 이 내러티브도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업사이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대형주, 즉 검증이 된 이런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보면요. 이미 유동성이 충분하고 또 회계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맞춰졌고요. 또 지수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ETF에 대한 수요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트마인의 기간 보유 비중이 현재 22.11% 수준인 거는요, 부정적인 신호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기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단계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비트마인이 테슬라나 팔란티어처럼 이 총 주식량의 과반수 이상이 기간 투자자 비중으로 바뀌어질 확률은요, 오늘 본 이 기업들의 유입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비트마인은 기관 수급 측면에서 이 아직 열려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나 팔란티어 혹은 그 외에 이 대형주들도요, 결국에는 기관들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을 때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정리합시다. 비트마인의 기간 비중을 보면요, 현재 기관들은 많은 관심을 비트마인에 보내고 있지만 아직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단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은 이 기간 비중이 현저히 낮던 그 초기 시절,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이런 기업들은요,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기관의 유입 흐름이라든지 혹은 회사의 업데이트들을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저와 함께 비트마인 투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